강의 현재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지 조금 오래됐는데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유튜버가 되려면 마음의 준비가 많이 먼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소스 필터 이론, 성대 원음의 음해학적 특성 이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대 원음의 음향학적 특성을 알아볼 건데 일단 소스 필터 이론, 요걸 기준으로 소스가 필터를 통과해서 목소리가 만들어진다. 이게 소스 필터 이론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원래 뭐 상식적으로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을 미리 알고 계시면 네, 이게 이야기 더 쉽겠죠. 원래라면 제가 이제 다른 데 수업을 한다든지 강의를 하게 되면 먼저 기본이 되는 거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생리학적, 해부학적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저희 블로그에 다른 내용이라든지 다른 책에도 이미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음향학 강의이기 때문에 음향적인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생리학적 내용 큰 범위에서 보면 음향학도 생물체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원리니까 생리학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생리학적 내용을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대 원음을 보면 이제 잠시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목소리는 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죠. 소스 필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스는 목소리 성대의 원음을 말해요. 소스가 필터인 성도, 보컬 트랙트, 비강과 구강을 통과하고 여기 인두강, 인두강과 구강과 비강을 통과해서 변형이 돼요. 성대 원음이 이런데 주파수 적으로 변형이 돼서 최종 목소리가 형성된다라는 게 소스 필터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소스 필터 이론에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요 음향학적으로 봤을 때 요 성대 원음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 즉 조작이 가능한가 그것을 살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대 원음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기본 하모닉스가 형성이 돼요. 자, 성대는 진동수를 통해서 피치를 충족시켜요. 예를 들어서 소리 굽새 이게 이제 튠할 때 사용하는 소리 굽새는 A440이라고 하는 A4 요 고유의 진동수를 가져요. 그래서 그것은 440Hz를 말하고 440Hz는 피아노에서의 네 번째 A 음인 우리로 따지면 가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음 네 번째 가음을 가지고 있죠. 물론 요즘 오케스트라에 따라서는 요 440Hz를 조금씩 기준음을 높여서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목소리를 우리가 예를 들면 소리 낸다고 합시다. 소리 낸다고 하면 그것은 그 상황에서는 성대가 초당 440회를 진동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음, 진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 나타내면 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네. 원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440Hz 딱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직선으로 이렇게 딱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임의로 뭐 스무딩을 줬다고 볼 수 있죠. 스무딩을 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스펙트럼을 그리자면 자연 상태에서는 반드시 배음이 같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배음이. 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440Hz만 딱 있는 거는 사인파, 제너레이터 생성기로 형성하지 않는 이상은 배음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따로 해놨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 주파수라고 해요. 기본 주파수라고 하고
이게 배음 성분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사인 주파수라고 하면 사인 주파수라고 하면 이제 이런 소리를 가져요. 예, 뭐 TV 조정 시간 같은 데서 들어보신 적 있는 소리죠. 네, 이런 소리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는 배음을 가지게 되면 어,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F2를 곱하기 2 했기 때문에 EF0 혹은 두 번째 하모닉스, 세컨드 하모닉스라는 뜻에서 H2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배의 초점을 맞추면 두 배, F0 기본 주파수의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나아가면 2F0, 3F0, 4F0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갈 수 있게 되고요. 다음에 배음의 순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H1, H2, H3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요거 전체는 하모닉스 해서 배음들이고요. 요거는 기음 그리고 배음들 중에서 기음을 제외한 나머지 위에 이제 배음들은 상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는 제가 이제 420 4200Hz까지 4.2kHz까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까지가 목소리에 있어서 사람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주파수의 범위예요. 뭐 믹싱이나 이러면 이제 10kHz도 중요하고 7, 8kHz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목소리 음성에 있어서 목소리의 음색적 특성, 그러니까 음질적 뭐 특징보다 발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소리 튜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4200까지 하는 게 좋다라고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켄 보즈먼이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제가 표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원래는 성대에서 진동이라는 건 요 기음 기본 주파수 펀더멘털 프리퀀시만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거에 의한 결과로 상음들 오버톤즈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위에 소리들은 가면 갈수록 이제 직접적으로 생성되는 소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 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감소해 댐프되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변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원의 변조는 일단 첫 번째 성대 진동의 방식, 후두 성구 조절, 세기, 기본 주파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게 해네요. 제가 이게 적은 지 좀 오래됐는데 첫 번째 성대 진동의 방식. 성대 진동의 방식은 이제 보통 성대 진동은 포네이션이라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말을 했죠. 포네이션.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프레스드, 브레시, 플로우 이렇게 나뉘어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준트버그, 썬더버그의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프레스트 포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성대가 접촉이 많이 하니까 고음력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드는 정도가 비교적 완만해요. 즉, 요놈이 푹 꺼져야 되는데 접촉이 되면 이렇게 고음 주파수까지 이렇게 결이 살아있게 돼요. 접촉이 높아지면. 두 번째, breath phonation. 그러면 고음력의 감쇄가 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flow phonation.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다음에 후두 성구 조절. 요거는 요 위에 거랑 비슷해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CQ, 성대 접촉률이에요. 그래서 뭐 음향적 성구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구분되게 하는 게 이제 성구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후두 성구와 음향 성구로 나누는 게 요즘의 추세예요. 네, 이전에 전통적인 방식에는 뭐 애초에 그런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성구라는 개념이 이제 머리의 느낌, 가슴의 느낌 이런 이제 센서리 피드백, 모터 센서에서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좀 넘어오면서 가르시아 이후로 성대 접촉 정도에 따라서 성구의 개념을 이제
정립을 해줘. 그런데 이제 음향적 성구라는 놈이 존재하는 거를 이제 켄 보즈만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붙여서 후두 성구와 음향 성구로 지금 나뉘는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후두 성구는 흔히들 말하는 흉성두성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른 데서 설명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영상만 보지 마시고 아니면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흉성구라는 것은 모드 1에서는 상대가 접촉을 많이 하니까 높은 배음 성분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즉 여기가 이렇게 푹 꺼지지 않아요. 여기서 플로우와 브레스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예, 여기는 접촉이 제대로 되니까 고음에서도 고주파수 대역이 살아있고, 브레시는 가면 갈수록 확 꺼지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음. 그다음에 두성 같은 경우는 상대 접촉률이 낮으니까 더 작은 고음 주파수 배음 성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가성 같은 경우는 접촉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비어 있는 듯한 소리가 나게 되는 거고, 흉성은 까랑까랑한 소리, 즉 고주파수 대역이 귀에 잘 들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기도 상대 접촉률, 결국 상대 접촉률이니까 상대 접촉을 더 많이 하니까 더 많은 고음역대 성분을 가지게 되고 고주파수대 성분을 가지게 되고, 약한 소리는 보다 두성에 가까워지며 더 적은 고음역대 성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기본 주파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배음 성분의 개수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자, C4 같은 경우에는 기본 주파수가 261.6이니까 곱하기가 되면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배음이 발생하게 되겠죠. 반면에 한 옥타브가 올라가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기본 주파수가 2배 높기 때문에. 여기에 C4에서의 F2와 H2와 C5에서의 H1이 같은 주파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넓어지죠. 음. 심지어 이제 휘슬 영역으로 들어가서 C6로 되면 4200Hz 이내에서는 이제 배음이 4개밖에 존재하지 않게 돼요. 음. 그래서 뭐 넓게 자리 잡았다, 좁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용어는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보다 많은 배음 성분을 가질수록 소리는 당연히 풍부하게 들려요. 종류가 많으니까 풍부하죠. 반면에 적은 배음 성분을 가질수록 소리가 단조롭고 깔끔하게 들려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예, 보다 많은 배음 성분을 가질수록 공명이 이루어지기 쉬워요. 그건 왜 그러면 어, 우리가 임의로 여기 어떤 주파수 대에 요즘에 이제 여기 즈음에 이제 포먼트를 튜닝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C4에서는 한 두세 개가 기본적으로 걸려요. 웬만해서는 두세 개가 걸려요. 근데 여기는 경우에 따라서 한 개가 걸릴 때도 있고 두 개가 걸릴 때도 있고, 그렇다면 C6에서는 포먼트 튜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잘 안 걸려요. 그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포먼트 튜닝을 잘해야 돼요. 음. 그래서 배음 성분과 일단 일치를 해야 배음 성분이 포먼트와 배음 성분이 일치될 때 배음 성분이 더 강화되는데, 그 재료가 적어버리니까 이제 공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포먼트 튜닝을 정교하게 해야 되고, 그 포먼트는 결국 모음이니까 모음이 어, 잘 맞는 모음을 해야 고음을 소리내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고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먼트,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포먼트 튜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요. 반면에 저음으로 할수록 이제 성구 접촉 정도의 조절이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팝 벨터 같은 경우는 테너와 음력, 여자 벨터 같은 경우에는 테너와 음역이 거의 일치해요. 약간 높아요. 하이 테너와 거의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자의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 한 옥타브 높게 부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자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공명 조절이 중요해요. 공명 조절. 입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 목구멍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반면에 저음으로 갈수록 남자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에서 두성으로 성대 진동의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배음의 개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트래블 보이스, 즉 고음 남자의 트래블, 테너 같은 경우에도 모음, 튜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 공명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리고 공명 조절은 호흡의 들숨과 날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호흡이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테너의 경우에 고음을 이제 어떻게 더 내는지를, 고음을 낼 때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입 모양을 어떻게 하는지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리톤은 조금은 다른데 그래도 일단 팝에 비해서는 공명 조절을 중요하게 하긴 하죠. 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세 번째 시간 기다려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